우리가 뭐 어떤 종류는 먹어야 되고 어떤 종류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부터 궁금하시죠? 예, 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먹어도 되고 포화 지방산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불포화 지방산이고 어떤 게 포화 지방산이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초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고 딱 구분 짓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시면 비슷해요. 염분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자료랑 이거랑 똑같아요.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자료에 제가 좀 넘기면서 보니까 좀 새까맣게 나왔던 부분들이 제가 그림 넣었던 부분들하고요. 색깔을 진하게 넣었던 부분들이 전부 좀 색깔이 좀 예,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예. 여기 그 슬라이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혈압은 아시죠? 예. 어쨌든 그 혈관으로 분출되는 혈액 양이 많아서 혈관벽에 부딪히는 이제 압력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120에 80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80에 120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맞으시나요? 예. 예, 80에 120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완기 혈압과 높을 때 혈압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양쪽 중에 보통 우리가 120에 80 이상 되게 되면 한 140에 100, 뭐 140에 80 정도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80에 140 이상 되게 되면 전부 고혈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뭐 20대나 30대의 혈압 양하고 혈압 그 기준하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의 혈압은 조금 달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80에 120을 맞추기는 좀 힘드세요. 그래서 보통 뭐 90에 140, 어떤 분은 90에 130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혈압이다 아니다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혈압의 기준이라든가 정상 범위가 조금씩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낮을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80에 120 맞추느라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 중에 하나만 높아도 무조건 다 고혈압인 거예요. 아래 거가 높거나 위 거나가 높거나 간에 전부 고혈압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요. 어떤 거는 덜 위험하고 어떤 거는 더 위험하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어쨌든 양쪽 다 높으시게 되면 고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혈압 조절을 다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혈압 조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식사요법을 설명해 드리러 왔기 때문에요. 고혈압은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 집에서 혹시 고혈압 여기 있으신 분 계세요? 집에서 뭐 하세요, 어머니? 뭐 어떤 음식으로 내가 뭐 조절하시는 거 있으세요? 고혈압. 싱겁게 드시는 거. 예, 싱겁게 드시고 예, 잡곡밥 드시고 운동하시는 거 또 아까 누가 있으시던데. 예, 아버님 혹시 뭐 하세요, 집에서? 좀 싱겁게 예. 운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분이 특징이 뭐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싱겁게. 예,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 싱겁게 먹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예, 염분 조절 하시는 게 맞아요. 왜 염분을 조절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면은 내가 왜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데요. 염분 속에는 우리가 이제 소디움이 뭐 나트륨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나트륨이 문제예요. 나트륨이 문제인데 이 나트륨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걔가 혼자 안 들어가고요. 물을 막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음식을 싱겁게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친구하고 모임이 있어서 정말 오늘은 각 작정을 하고 드셨단 말이에요. 막 진짜 양껏 뷔페로 가서 아구찜도 먹고 아무래도 밖에 음식은 좀 화학조미료 같은 것들도 많고 가공식품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안 맞는 음식들은 점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다 이제 염분 제한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선 간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점들은요. 간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드신 것보다 더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 음식점이 맛있다 그래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밖에서 이상하게 음식을 잘 먹고 오셨을 때는 그날 저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물이 땡기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예, 어머니 안 그러세요? 그렇지. 그러시죠? 예. 이상하면 내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막 뭘 많이 먹지? 물을 많이 먹지? 막 이렇게 짜게 먹었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환자분들이 그러시는 게요. 이렇게 이제 비빔밥 같은 걸 드시면서 그 양념, 초장을 많이 하셨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굉장히 뭐 물을 많이 먹고 이러세요. 이게 집에서 먹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그 염분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그 소디움, 그 소금에 있는 성분이 물을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상 물을 안 먹어도 내 몸의 혈액 속에, 몸 속에 있는 피들이 전부 혈액 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그 혈액량이요, 물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혈관벽은, 혈관이 사이즈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요. 똑같은데 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벽이 받는 압력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선생님 그럼 저는요 음식을 꼭 짜게 먹어야 되니까 저는 짜게 먹고 물 절대 안 먹을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내가 물을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수분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혈액 속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나 소디움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압 있으신 분들은요, 뭐 체중도 빼고 운동하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보리밥 드시고 섬유소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기름기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먹으면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짜지 않게 드셔야 돼요. 그런데요, 짜지 않게 드시는 방법이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왜냐하면요, 김치하고 장류고 젓갈하고 장아찌 문화여가지고. 그래서 환자분들은요,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 굉장히 고혈압으로 막 수술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의 식사 처방은요, 맨날 경저염밥 아니면 저염밥이래요. 진짜요, 무슨 된장국도 하얀 멀떡국을 드려요. 그 환자분들이 심지어 뭐라냐면요, 아니 무슨 된장을 푸신 거예요, 된장을 풀다 마신 거예요, 저한테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영양사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 딱 가보면 도저히 자기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병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냐고. 난 병원에 와서 병 더 나겠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저히 싱거워서 못 먹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은요, 제가 싱겁게 드시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다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러세요? 어떻게 싱겁게 드세요? 선생님 저는요 소금이 짜기 때문에 소금을 안 쓰고요, 모든 음식을 하실 때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만 짠 게 아니라 간장, 고추장, 된장, 마요네즈, 케첩 이런 것도 다 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분을 싱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김치, 첫 번째 김치를 3끼 다 김치 드시, 빨간색 김치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끼 정도는 백김치 드시라 그래요. 한 끼 정도는 또 김치 조금 안 드시게 누룽지 같은 걸 또 드시라 그래요. 이왕이면요 3끼 전부 다 백김치, 물김치 드시면 더 좋아요. 근데 그러기 힘드시니까 한 끼라도 백김치나 물김치 동치미를 먹어라. 근데 백김치, 물김치도요 하얗게 하시지 마시고요, 고춧가루 물 내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것도 싱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양 제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뭐냐면요, 왜 여름 같을 때 왜 찬밥에 물 말아 장아찌랑 드시는 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장아찌는요 진짜 한 3개만 먹어도 굉장히 짜잖아요. 3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다 비우거든요. 그 장아찌 먹는 거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국을요, 된장국을 어떤 분은 아침에 한 번 된장국 끓이셔서 아침, 점심, 저녁 3끼 전부 다를 된장국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되도록이면요 하루에 2끼 정도만 된장국을 하시더라도 한 끼는 좀 맑은 국을 하셔야 돼요. 뭐 콩나물국 하시든 미역국 하시든 묵국 하시든 이런 식으로 3끼 다 된장국 끓이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더 짜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된장국은요 많이 토장국으로 끓이세요. 웬만한 양의 된장국이 아니고요, 이게 막 좀 얼큰하게 막 뭐세요, 그죠? 막 된장 넣으시고 고추장도 같이 넣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끓이지 않나요? 보글보글 뚝배기에 막 이렇게 끓이시잖아요. 그래야지 된장국을 끓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워낙 몸이 뚱뚱해서 고혈압이 많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이 짜게 되면요 밥을 또 더 먹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또 많이 먹게 되면 또 이제 살이 찌고 비만해지고 그런,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건 당뇨가 있으시건, 그 다음에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도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많고, 식습관을 딱 보면요 짜게 드시고 자극적인 거 드시고 좋아하시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 다 특징이 딱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요즘에는요 그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왜 나트륨 저감하라고 그러잖아요. 나트륨을 좀 줄여서 먹자. 그 나트륨이 제가 아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물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혈압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된장국 한 끼 안 드시고요. 오늘은 내가 된장국 대신 그 뭐지 누룽지 드시는 거 그것만 하셔도요. 진짜 혈압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혈압 한 번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평생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끊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끊으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특히 겨울에. 혈관이 많이 수축돼서 혈압이 많이 올라갈 그런 상황에서 나는 혈압이 다 조절됐다고 마음대로 혈압약 끊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아시죠?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을 드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요, 김치, 된장국, 장아찌류만 세 가지만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를요, 제가 정말 이렇게 저 영등포 보건소도 많이 와봤고, 저희 금천구 보건소도 많이 와봤지만, 환자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질환이 있으신 거세요? 혹시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시고, 좀 없으신 거죠? 지금 다 건강 리더들은 다 없으신 건가요? 어머니 혹시 고혈압? 예. 그거 있으신 분도 계시네. 예. 정상에 예. 소자 하나씩 먹었는데 네, 예. 혈압이 떨어져 맞아요. 먹을 수 없다가 반씩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신 분들은 진짜 나름 집에서 조절 다 하시는 거세요. 그쵸, 어머니? 싱겁게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섬유소 보충 많이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염분 제한하는 거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술은 뭐 가급적 피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아시죠?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나요? 예, 술을 왜 피해야 되나요? 술이, 예, 술을 왜 피해야 됩니까? 술이 혹시 소주잔 하나, 맥주잔 한 컵에 칼로리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술이 짰나요? 술이 짜진 않은데. 예, 술은요, 칼로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술은요, 잔이 다 틀리잖아요. 맥주잔은 한 컵, 소주는 조그만 거고, 그 다음에 막걸리는 또 왜 이렇게 대접에 주발에 막 먹잖아요. 양은 다 틀리는데요. 소주 한 잔을 먹던, 맥주 한 컵을 먹던, 막걸리 한 잔을 먹던, 전부 다 100칼로리예요. 한 잔에. 그러니까 소주를 내가 예를 들어서 3잔, 뭐 보통 한 병에 한 6병, 6잔, 7잔 나오죠, 아버님. 그러면요, 소주 한 병에 한 700칼로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보통 50세에서 64세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가 어르신 분들이 하루에 드셔야 될 칼로리가 한 1800에서 2000칼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하루에 한 700칼로리, 650칼로리 한 끼씩. 아침 700, 점심 700, 저녁 700 정도 하셔서 한 2100, 뭐 아니면 600, 여자분들은 한 1800, 남자분들이 2000칼로리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저녁에 안주로 술을 드시면서 안주 드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1000칼로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밥이 한 공기가 보통 몇 칼로리인 줄 아세요? 300칼로리입니다. 밥이 한 공기가 300칼로리입니다. 그것도요, 이렇게 막 꽉꽉 제사밥처럼 막 이렇게 담지 않고요. 막 느슨하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식당에서 공기밥 줄 때 조금 헐렁퍼잖아요. 그죠? 그렇게 담았을 때 한 공기가 300칼로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 하고요. 소주 3잔을 먹게 되면 열량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할 때 예전에 어떤 할아버님이신데 당뇨 있으신 분 계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열량을 한 1500칼로리 내지 1800칼로리, 뭐 1600, 1800 이런 식으로 하루에 딱 먹어야 될 칼로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1500칼로리 드시는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아침도 500, 500, 500 이렇게 나눠서 3끼를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님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요, 질문하라 그랬더니만 본인은 소주 없이 못 사니까 나는 1500칼로리 그 소주를 좀 맞춰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웃으시는데, 진짜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소주를 꼭 드셔야 되시는 분이세요. 아니, 칼로리만 따지면 소주 2병하고 한 잔만 더 먹게 되면 1500칼로리 맞아요. 열량으로는 맞아요. 근데 왜 술은 열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그거 이유는 뭐냐면요. 밥은 300칼로리, 소주 잔 3잔을 먹게 돼도 300칼로리로 똑같지만 밥은 먹어서 제가 지금 말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에너지로 쓰이는데요. 술은요, 술 안에는요, 단백질도 없고요, 비타민도 없고요, 무기질도 없고요, 탄수화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술 안에 있는 영양소는요, 오로지 지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은 딱 들어가면요, 딱 살로 저장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복부, 그래서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 배들레임 되잖아요. 여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살이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엉덩이 살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배 둘레 살이 찌다 나중에 못하면요, 내장 지방에 쌓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간입니다. 술은 100% 지방입니다. 술이 에너지로 쓸 수는 없어요.
에너지로 쓰일 때는 어떤 데냐면요. 지방이 연소될 때라고 하는 건 아시죠? 우리가 3일 이상 굶어가지고 진짜 어디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 내 몸에서 단백질 다 빠져나가고 탄수화물 다 빠져나가고 내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때 그때 지방이 연소돼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술이 내가 연소돼가지고 에너지를 쓰려면요. 그거는 정말 오래 걸려야 되기 때문에요.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지방, 기름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요. 절대 술 제한하셔야 돼요. 살 많이 안 찌시다가 살 많이 찌시는 분들 보면요. 요새 좀 내가 술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딱 이유를 살펴보세요. 먹는 양 똑같고 운동하는 거 똑같은데 살 찌시는 분 보면요. 그 기간에 술 많이 드신 분입니다. 술은 정말 물이라서 이렇게 훌쩍훌쩍 잘 마시죠. 그죠? 그래서 금방 살이 찌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술은 저희가 제한해서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섬유소는 뭐 어떤 게 섬유소입니까? 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야채나 과일, 잡곡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섬유소는 어떠냐?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역할. 변비 있으신 분들 첫 번째 섬유소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장 운동을 많이 시켜서 변비가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야채 같은 거, 생야채, 과일 같은 거,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섬유소가 내 몸에 있는 당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오이, 당근,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도요. 야채류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해조류라든지 버섯, 야채류. 이유는 뭐냐면요. 섬유소가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영양소 섭취가 적어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고 지방 흡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소 같은 걸 이제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제한하시고, 그 다음에 술 제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섬유소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혈압 조절되는 걸로 이제 식사요법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염분 조절하는 거다. 염분 조절에서 뭘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김치 한 번 안 드시기. 그 다음에 된장국 대신 맑은 국 한 번 드시기. 장아찌류 안 드시기. 그것만 정말 좀 해보셔도요. 저기 어르신처럼요. 혈압약을요. 반으로 용량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요. 제가 이제 겪어본 환자분들 이렇게 의하면 환자분들이요. 정말 이제 제가 막 설명해드리면 집에가 진짜 막 열심히 하세요. 막. 맨날 전화하고 막 이러세요. 나 지금 뭐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외식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설렁탕이 너무 짠데 어떻게 되냐. 물 좀 부어서 드시라고. 다대기 드시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3주 뒤에 와요. 약 먹기 전에. 3주 뒤에 와봤자 별로 혈압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막 아니 도대체 이게 뭐 3주 동안 열심히 한 나나 아무것도 뭐 짜게 드시고 먹고 싶은 데서 잘 드신 본인 친구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염분 조절을 하셔도 집에서 식생활로 염분 조절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려면요. 한 달 반, 이제 45일 이상 하시게 되면 혈압 떨어집니다. 그렇게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압 떨어지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한 달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반응이 오시냐면요. 집에서 그렇게 염분 조절해서 드셨다가 밖에 음식 굉장히 짠 걸 드시게 되면요. 이제 짠 게 먹게 되면 이 끝이 막 쓴맛이 난대요. 미원 많이 먹을 때 먹는 쓴맛 있잖아요. 이상하게 짜게 먹으니까 이제 입이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본인은 음식을 싱겁게 먹는데 다 적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하신 분들이 손을 꼽는다는 거죠. 자, 하시다가 대부분 마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좀 며칠 정말 해보시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다 느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정말 그 누룽지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량 조금 줄이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혈압 있으신 분들은 막 그릇을 조그만 걸 다시 사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 그런 국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생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그만 이런 변화가 진짜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이제 고혈압,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김치를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금만 바꾸셔도요, 많이 좋아지십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내 몸이 정말 달라지신다. 어르신 느끼시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느끼시죠? 예. 저 어르신 표정이 밝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마찬가지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체중이 높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비만이 없으세요, 다. 비만이 없으시고 조금 있다고 하면 좀 과체중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전부 보시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체중 빼세요, 체중 빼세요, 살 빼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내가 체중을 뺄 때 어느 정도까지 체중을 빼야 되냐? 그게 정상 체중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공식만 아시면 내 가족들, 내 손주, 내 며느리, 내 아들, 딸 전부 가르쳐 드릴 수 있으세요. 너는 요만큼이 정상 체중이야, 살 빼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상 체중 계산하는 거는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좀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금방 되세요. 자,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남자분들은요, 키에다가 키를 2번 곱해가지고요, 남자분들이 22 곱하시면 되고 여자는 21만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위가 미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같은 경우에 160cm이신 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21 하시면 나한테 가장 맞는 체중이 딱 나와요. 남자분들 173이신 분 있죠? 1.73 곱하기 1.73 곱하기 22. 남자는 22 곱해주고 여자는 21 곱하면요, 내 몸에 가장, 내가 나중에 고혈압도 안 오고 당뇨도 안 오고 고지혈증도 안 올 가장 스탠다드한 체중이 나옵니다. 요거 딱 아시고 가시면 진짜 주위에 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예, 요 정도만큼만 빼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온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괜찮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60이 나왔는데 내 체중은 66이란 말이에요. 그럼 10%가 더 66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54에서 66까지는 괜찮고요. 66, 2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체중, 정상 체중 구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요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됐고. 살찌시는 분들을 체중 감량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살 많이 찌시는 분들이 보면은 단 음식을 좀 많이 드세요. 그쵸? 연세 드신 분들도 담배 안 피시는 분들 보면 사탕 같은 거, 과자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보시면 요런 단순당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체중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물엿, 젤리, 사탕들입니다. 요런 걸 많이 섭취할 때는 비만을 유발하실 수 있습니다. 밥을 많이 드시고 국수를 많이 드시고 빵을 많이 드시고 이러신 분들보다는요, 과자 많이 드시고 빵 많이 드시고 이러신 분들이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 보시면요, 담배 안 하시는 어르신분들 보면 사탕은 또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애들 먹는 비스켓 좋아하시고 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체중이 조금 많이 찌세요. 그래서 이런 건 단순당질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제일 단순당질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 음료수 같은 거, 사이다, 콜라, 그 다음에 과일 통조림, 뭐 황도, 백도, 깐포도 딱 따서 보시면 시럽 굉장히 많이 달짝지근하시죠. 그런 거, 사탕이라든지 젤리 이런 것들이 단순당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커피를, 이제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과자 같은 걸 많이 안 드시게 되는데, 커피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보통 커피 프림이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림하고 설탕 같은 걸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커피 자체는 칼로리가 그러니까 블랙으로 드시는 분이나 이러시면, 원두 커피 드시는 분들은 원두 커피 자체 한 잔에는 그렇게 칼로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커피의 대부분의 칼로리 원인은 프림하고 설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어떻게 드시라고 하냐면요, 설탕을 드실 바에는 여기 보시면 인공 감미료라서 그린 스위트나 하인 스위트 같은 거, 당뇨 있으신 분들 설탕 대신에 그린 스위트나 하인 스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설탕보다 훨씬 더 칼로리가 적습니다. 요거를 쓰셔도 되고요. 프림은 100% 포화지방산입니다. 프림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막 가루로 만들어져 있죠. 식물성 프림아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100% 포화지방입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프림 자체는.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살 많이 찌시는 분들은요, 커피 프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커피 프림 조심하라 그러시면 어르신들이 있어요. 아, 그럼 저는 블랙을 자꾸 먹게 되면 위에 빵꾸 납니다. 위가 썰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커피에다가 그린 스위트 넣으시고 우유를 넣어 드시면 됩니다.
우유나 뭐 이런 거 조금 분유 이런 걸 조금 타서 드셔도 됩니다. 힘드시는 분들. 그래서 그 커피 프림은 절대 이제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정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제한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 하셔 괜찮으신 분들은 커피 믹스로 하루에 한두 잔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비만이 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염분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많다. 딴 나라 애들에 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염분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염분에 의한 고혈압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나트륨 저감화 이런 정책을 많이 벌여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염분량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가 많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러세요. 선생님 너무 싱겁게 먹어도, 제 옛날에 어떤 분들 그 병원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싱겁게 먹으면 이거 너무 싱겁게 먹어도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올, 우리가 보통 생리적으로 필요한 염분량이 있는데 내가 너무 싱겁게 먹으면 그것 때문에 또 몸에 병이 오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을 보신다든지 땀으로 배설하게 되는 염분량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만큼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뭐 식사를 준비하실 때, 음식을 준비하실 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염분을 넣지 않아도요. 식품 자체 내에 염분 들어있는 양이 있습니다. 상추에도 들어있고요. 밥쌀에도 들어있고요. 고기에도 들어있고 우유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식품 내에 들어있는 염분량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분리기를 해가지고 염분을 빼고 조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염분량이 우리가 하루 종일 먹는 양이 1g이라고 합니다. 쌀에 들어있고 우유에 들어있고 고기에 들어있고 야채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1g은 우리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숨 쉬면서 이렇게 나트륨이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는 소금량이요. 그 1g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소금 그 식품만 먹게 되더라도 내가 내 몸에서 필요한 소금은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조리할 때 식탁에서 먹는 소금을 안 먹어도 내 몸에 절대 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추가를 해서 먹는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이상 추가해서 염분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만큼 저염식으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요. 환자분들은요. 저염식을 갖다 대면 다 영양사 불러 올려요. 영양사 좀 올라오라고. 가보면 국 한번 먹어보라고 저한테. 국인지 무슨 된장에 흙고 지나간 건지 된장을 끓인 건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다 못 드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심지어는 이런 걸 많이 해드려요. 그 계란찜 같은 거, 솔직히 염분이 많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생선구이 같은 거, 불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계란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많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물이에요. 부추나물, 호박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이런 나물류들은 기본적으로 간을 안 하게 되면요. 환자분들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요. 흙냄새 난다 그래요. 비려서 못 먹겠다고. 그죠? 부추도 막 진짜 간 안 하면 그래서 막 멸치 액젓 넣고 까나리 액젓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젓갈을 넣어서 해주면 맛있어 하는데 저염 환자들 그냥 삶아가지고 마늘만 넣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진짜로. 못 드시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나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가 조리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두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금을 안 해도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간을 많이 하지 마시고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간을 안 하게 되면 진짜 흙냄새 나면 왜 올리시더라고요. 진짜 올리시더라고요. 막 구토증이 일어난대요. 간이 없으니까. 그런 데다 좀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부도 그냥 굽거나 아니면 연두부 찌셔가지고요. 보통 간장이 많이 넣어 드시는데 문제는 찍어 먹는 간장이 늘상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염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장을 한 스푼을 하시게 되면 동량의 물을 섞으세요. 그러니까 간장 한 숟가락, 얼음 밥 숟가락으로 하나, 물 하나 섞고 거기다가 깨 넣고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드시게 되면요. 간장은 내가 2배를 먹었는데요. 염분량은 1g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물을 많이 섞게 되면 그만큼 더 싱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집에서 그렇게들 못 하시죠? 하시겠어요. 예. 그치? 예, 물 많이 넣어서 하시고요. 생선은 오히려 찌거나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제 제사할 때 생선을 많이 찌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찌셔도 조금 염분을 많이 이제 제한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비만 학생이 있었어요. 비만 학생이. 그래서 걔네 살 좀 빼주느라고 내가 오늘 점심에 먹고 왔던 걸 찍어 오라 그랬어요. 집에서 먹었다고 어쨌든 찍어 와라.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해서 가져와서 얘 먹었다는 게 이거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비만도 비만이지만 굉장히 짠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멸치볶음, 장조림, 소세지, 요거 뭐였냐면요. 요 무말랭이였어요. 자기 식단이었대요, 이게 자기네 집. 그래서 얘가 이걸 찍어 온 거예요. 자기 먹었던 거라고. 그래서 정말 염분이 많구나. 그래서 왜 애 거를 이렇게 다 어른식으로 주셨는지. 계란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소세지 말고는, 예, 다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다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저기 소세지랑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런 건 이제 야채를 조금 많이 드시는 경우죠. 그죠? 근데 야채도 보면요, 오이지가 있어요, 오이지가. 오이지, 여기 이제 열무김치, 이제 콩나물 저런 것도 보시면 이제 본인 나름 조절하신다고 이제 고춧가루 안 하고 하얗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분이 여기는 어디 연세 있으신 분이 찍어 오셨는데, 선생님 보라고 제가 이 콩나물 내 고춧가루를 안 하고 나 하얗게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먹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 이게 다 찍어 오신 건데, 제가 봐도 다 염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 호박젓은 뭐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껄쭉하다고 그랬더니 새우젓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또 새우젓을 왜 넣으셨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음식이 이제 본인이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비슷하세요? 먹는 거랑 드시는 거랑 비슷하세요? 아니세요? 아예 맨탕으로 살았어요. 신장병을 오래 안 했는데요. 네. 맨탕으로 이런 외근이 오기 전에 맨탕으로 먹기 시작해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 그 저염 매니아시겠네요. 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아예 간을 진짜 안. 예. 이제는 괜찮으시죠? 네, 진짜 예. 건강해요. 그럼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짠 걸 골라라 봤어요. 명란 젓갈, 연근 졸인 거, 무슨 말 다 짠 거죠, 그죠? 다 좋아하시는 거, 입맛 당기는 거, 특히 여름에 이제 입맛 없을 때 찬밥에 말아서 장아찌 많이 드시는 거. 저는 왜 이렇게 장아찌들 다 좋아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한번 기억을 하시라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저염을 먹게 되면 하루에 소금 5g만 드세요. 경저염 하루에 소금 10g을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환자분들이 진짜 소금만 생각하시는데요. 소금 1g 해가지고 하루에 5g 드시라고 그러면요. 그거를 다 5g을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종지에 딱딱 담아가지고 딱 냉장고에 딱 해놓으라 그래요, 제가. 그만큼만 쓰시라고. 그래서 보시면요. 소금 1g에 해당되는 염분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소금으로만 간하는 게 아니거든요. 된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도 넣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금 1g 해당되는 염분량이요. 소금이 여기 1g 숟가락에 나와 있죠. 가운데 한 1g 정도 들어가면요. 요거는 간장 5g하고 똑같아요. 요 수저 하나는요. 여기 어른 수저거든요. 이게 어른 수저는 15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피 스푼 있으시잖아요. 커피 스푼은 5g이에요. 예. 그래서 요 간장 5g, 그 다음에 된장은 10g이에요. 미 소금 1g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금 1g 요만큼 먹거나 된장 끓여서 내가 이렇게 먹거나 똑같이 소금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만 소금이 아니라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마요네즈 전부 다 염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금 안 쓰신다고 간장하고 뭐 고추장하고 된장, 마요네즈로 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싱겁게 먹는 게 아니라 요것도 다 양은 다르지만 다 그만큼의 소금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마요네즈 샐러드 하실 때도 보면요. 마요네즈 샐러드는 샐러드만 하시면 되지 마요네즈 샐러드 하시다가 다시 거기다가 소금을 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마요네즈 안에 간이 다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뭐에 맞는 염분이 많은 걸 드시나 봤더니만요. 제일 많은 게 김치, 국찌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치 조절하시고 국 조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끼 김치 염분량을 봤더니요. 이제 보통 보시면 배추김치 한 6조각을 먹게 되면요. 소금 한 0.9g이 들어있대요. 6조각 이렇게. 그 다음에 깍두기 한 8조각 먹게 되면은요. 0.8g. 백김치 한 8조각 먹게 되면 0.7g을 어쨌든 백김치로 먹게 되면 제일 염분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을 봤더니만요. 미역국 이렇게 한 대접을 먹게 되면 소금은 한 2.4g. 요 미역국 안에는 간장도 들어가고 소금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금으로 환산했을 때 2.4g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태 매운탕은 한 2g, 된장국은 2.5g 정도의 염분량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국하고 찌개 아니면은 김치에 상당한 양의 염분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주식으로 먹는 밥하고 국인데 그 국에 굉장한 양의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먹는 게 습을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습은 저희만큼 이런 많으면 2.5g 뭐 그런 정도의 염분량이 다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크림수프에는 기본 해봤자 1g이 들어있어요. 200cc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을 많이 드시긴 하시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같은 양 대비 동량의 염분량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고혈압의 확률이 훨씬 더 외국 사람, 뚱뚱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봤더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드시게 되는 이제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 드시게 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상을 차려보면 우엉채 조림, 뭐 생선전, 그 다음에 오이 생채, 그 다음에 김치, 미역국, 공유군 이렇게 밥으로 이렇게 상상을 차려봤더니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이제 좀 염분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보면요. 국 대신 숭늉으로 제가 한번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 쓰시지 마시고 숭늉 국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김치를 같은 경우는 양을 줄이서 물론 백김치나 동치미 하시면 좋지만 그 양을 못 하시게 되면은요. 김치를 평소 반으로 줄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선은 자반 생선전보다는 이제 그냥 생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김치 양 줄이시고 숭늉 쓰시게 되면 한 2 내지 3g의 염분을 제한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예. 그래서 한 끼 정도만 숭늉 국물 해보시고 김치 한 번만 제한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상당한 양의 김치 염분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염분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요. 이런 거는 보통 많이 하시니까 가공식품 많이 뭐 참치 캔이라든지 햄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쓰시니까 상관이 없으신데요. 그 다음에 생선을 조리할 때는 그 소금을 뿌리지 말고 그러니까 자반 생선을 쓰지 마시고 그냥 생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그냥 구우시거나 근데 자반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등어 구우세요 이러면 선생님 고등어는 진짜 맛이 없고요. 자반이 진짜 짱이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자반이 정말 맛있기는 하지만 혈압을 낮추셔야 되고 고지혈증 있고 이러신 분들은요. 자반 생선 정말 드시면 안 되세요. 근데 자반 생선이 워낙 일반 거보다 맛있긴 하시지만 자반에 상당한 양의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된 그 생선을 쓰시면 되시고요. 생선 조리실 때도 그냥 소금 뿌리지 말고 구우셔도 먹을만 하시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말고 구우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장을 주시면 돼요. 그 양념장을 만드실 때도 간장 한 숟가락에 물 한 숟가락 섞으셔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적게 염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방을 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 됐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 뭐죠? 이게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구이 뭐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짜장입니다. 짜장, 예, 짜장.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요 짜장에서 뭘 보여드리냐면요. 이 짜장 소스 볶을 때 기름을 쓰게 되잖아요. 저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라면이죠. 라면 자체는 면을 다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이제 뭐 면을 또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지방의 종류를 보면요. 지방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자 하는 건 불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볼까요? 포화지방산은요.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건 전부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포화지방산이냐면요. 왜냐면 그 버터 같은 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소기름, 돼지기름 이런 거 딱딱한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포화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포화지방산의 특징은 뭐냐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같은 콜레스테롤 중에서도요.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LDL이 있습니다.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 LDL은 낮아야 됩니다. 근데 이 그 포화지방산은 뭐가 특징이냐면요. 콜레스테롤도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자체를 올립니다. 예. 그게 포화지방산의 특징이고요. 포화지방산이 어떤 게 많은가 보면은 여기 보면 그 고기류 켜켜에 있는 이런 기름들, 그 다음에 닭 껍질에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버터, 그 다음에 기름에 그 라면 튀기면서 쓰시는 기름, 팜유 같은 거, 푸림에 들어있는 100% 코코넛유 이런 것들은 전부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라면. 그러니까 라면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튀기지 않은 라면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커피 프림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를 넣어서 드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버터 대신에는요, 마가린 같은 걸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 살코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닭고기도 되도록이면 껍질을 제거하고 속 살을 쓰시면 되는데, 정말 닭고기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요, 선생님 닭고기 살은 진짜 퍽퍽해서 맛이 없거든요. 닭고기는 역시 껍질이 맛이라고. 근데 사실 닭살이 좀 퍽퍽해요, 그냥 먹기는. 사실 껍질하고 같이 드셔야지 맛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닭 껍질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을 뿐더러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절대 닭고기 살로 드셔야지 닭 껍질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고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술 안주 드시면서 삼겹살 잘 드시고 돼지 껍데기 잘 드시고 그러신 분들 진짜 콜레스테롤 많이 높습니다. 예.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드시는 게요, 뭐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체중유, 올리브유, 뭐 포도씨, 해바라기 씨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생선기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쓰셔도 돼요. 또 다 쓰셔도 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많이 쓰셔도 돼요 막 이래요. 많이 쓰면 또 안 되죠. 칼로리가 나가니까. 근데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 그러니까 돼지기름 쓰지 마시고 소기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기름 이런 거 쓰시는 건 다 괜찮아요. 식물성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양을 많이 쓰게 되면, 기름을 양을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전을 부치거나 튀김. 그러니까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하고 튀김 하지 마시고 굽거나 조리거나 찌거나 그런 조리 방법을 많이 쓰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졸일 때도 식용유로 졸이지 뭐 사실 뭐 돼지기름, 소기름 뭐 무슨 빈대떡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름도 많이 쓰시게 되면 칼로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리 방법을 찌거나 굽거나 조리라 이렇게 말씀. 근데 사실 생선도요, 튀기거나 이런 게 사실 맛있기는 해요. 그죠? 그냥 찌는 것보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포화지방산하고 무포화지방산 어떤 게 있냐면요, 포화지방산은 적게 먹을수록 좋다.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쇼트닝, 과자, 라면, 프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이스크림 안에도 이제 그 프린 가루, 이런 팜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드시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요즘에 많이 하시는 거,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거 많이, 생선기름, 그죠?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건 다 쓰셔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올리브유, 카놀라유 이런 거는 전부 다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견과류 이런 거, 땅콩, 뭐 호두, 잣 이런 것들 다 쓰셔도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많이 먹어도 된다. 제가 아까 말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그람당 칼로리가 나가거든요. 아까 제가 술 한 잔에 100칼로리가 나간다고 했죠. 이제 술이요, 한 1g당 7칼로리가 나갑니다. 1g당 7칼로리입니다. 지방은요, 기름은 1g당 9칼로리 나갑니다. 둘이 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다 지방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술이 이꼴 지방이고요. 지방 이꼴 술입니다. 지방도 열량이 많이 나가고 술도 열량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술이 조금 낮게는 1g당 7칼로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는요, 기름 덩어리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산을 조금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살코기를 드시면 되고요. 생선이라든지 두부나 콩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유는 하루에 한 컵 정도는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 아니고는 우유를 하루에 2컵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이냐, 여자분들이요, 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하루에 종일 뭐 칼슘량을 굉장히 600mg 이상을 먹으라고 막 그래요. 우유 한 컵에 한 200mg의 그 칼슘이 들어있어요. 사실 600을 먹으면 하루에 우유를 3컵 먹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콜레스테롤 높지 않고 이러신 분들은 우유 3컵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진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그냥 일반 우유를 드시지 마시고 무슨 저지방 우유를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그러신 분들이 칼슘을 많이 보충하려고 하면요, 꼭 우유뿐만이 아니라 무슨 멸치도 있고 뱅어포도 있고 치즈도 있고 이러니까요, 꼭 굳이 뭐 우유만 해서 칼슘 보충할 필요는 없는데, 단 콜레스테롤 높지 않으신 분들은 1리터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자분들이 제일 칼슘 보충하기 쉬운 게 우유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버터나 이런 건 쓰시지 마시고요. 다른 이렇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밥도 잡곡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 잡곡, 흑미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잡곡밥을 드시는데요,
보리나 현미나 흑미나 콩, 팥 이런 것들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소화가 잘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잡곡밥 드시라고 했다고 어떤 분들 진짜 계속 잡곡밥 드시는데 본인 소화가 안 되면서까지 뭐 끄끄대면서 이렇게 잡곡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잡곡밥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흰쌀하고 찹쌀 섞어서 찰밥 드셔야 돼요. 찰밥 드시다가 소화되시면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은 잡곡밥을 하시면 되고요. 국은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이런 거 하시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된장국 하시면 한 번은 맑은 국 하시면 되시고요. 야채 종류는 다 쓰시는 건 상관없으시고 고기 종류는 살코기로 뭐 장조림 같은 거, 그 다음에 불고기 볶아서 하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수육 이런 것도 괜찮고 생선 그냥 찌거나 굽거나 조리시는 거 다 괜찮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방을 제한하고 염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곡밥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고기 쪄 드시고 아니면 구워 드시고 아니면 조림해서 드신다던가 그 다음에 고기 드실 때도 살코기 부위를 주로 드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압 줄이고 지방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집에 병원에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환자분들이 지레 포기를 하더라고요. 안 해요, 아예. 선생님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거는요, 병원에서 영양사나 할 수 있지, 저희는 못 합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요즘엔 다 그렇게 안 가르쳐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집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뭐 외국에 오래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 지방에 뭐 가시는 분들도 많고, 다 하루에 2끼는 다 외식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 본인이 처해진 환경에서 다 드실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뭐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요 막 진짜 요즘에 성질내고 나가세요. 진짜로 교육 받으시다가 이거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시기 때문에요 본인의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세요. 근데 정말 한두 가지만 해보시면요 진짜 정말 기쁘세요. 정말로 저기 분도 저염하셔가지고 살아나셨대잖아요. 그쵸? 어머니 그쵸? 예, 새 삶을 사시잖아요. 연세도 안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 표시가 타고 나요. 그렇죠. 이제 저게요 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온 많이 먹고 이러신 분들이요. 미온 많이 먹는 분들이 혀가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미온이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굉장히 쓴맛 나요. 미온하고 다시다 마찬가지예요. 쇠고기 다시 요즘엔 뭐 굉장히 뭐 다시다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게 자연산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시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안 쓰셔야 돼요. 파, 마늘, 뭐 생강, 후추, 소금, 간장 이런 기본적인 양념들은 상관없는데 꼭 미온이 있어야지만 꼭 다시다가 있어야지만 맛을 낸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항암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걸 다 줄여요. 이제 화학조미료를 안 먹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막 이런 게 딱 와요. 갑자기 이 미온을 줄여버리고 이러시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근데 드시다 보면은요 이게 진짜 건강이 좋고 몸이 가벼워지고 진짜 무슨 혈압이 떨어지고 내 몸에 지방이 빠져나간다는 걸 다 느끼신대요. 건강 식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건강 리더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딴 분들한테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또 전파하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몸은 뭐 거창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주위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게 식생활에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 지방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예, 요거는요. 많이 안 드시는데 도넛에 많고요. 햄버거 이런 데 많고요. 튀김, 팝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어르신분들은 잘 안 드시는 건데요. 이제 쇼트닝, 마가린, 튀김 음식, 뭐 돈가스, 치킨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름이냐면요. 액체에서 있는 기름이 고체 기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좀 걸쭉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인데요. 이거 자체도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양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안 드시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가자나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드시니까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조리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튀김이나 볶음 이런 것보다는 찜이나 조림이나 뭐 이런 구이, 뭐 최소한 구이 정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참치 통조림입니다. 참치 캔을 따 보시면 굉장히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체에다 받치셔가지고 기름을 빼시고 참치만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튀김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요. 일단 그 기름종이 있으시잖아요. 기름종이 아니시면 집에 왜 키친타올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생선 구운 거를요. 한번 이렇게 딱딱 눌러가지고 드셔도요. 기름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튀겨낸 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로 구워낸 생선도요.
그 치킨타올 이런 그 키친타올 이런 데다 딱 이렇게 좀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기름 상당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요 딱 한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란 노른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낙지,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보통 많이 드시는 장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는 게요 계란 노른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220 이상이 됐다라고 들으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계란 한 개도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오묘하게도 계란에는 흰자하고 노란자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안에는요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다 들어있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는 분한테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흰자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태전을 해드릴 때도 흰자에다가 동태전을 해드립니다. 흰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계란 한 개랑 똑같은 열량이 흰자를 5개, 그 계란을 5개 깨서요 노른자 5개 빼버리고 흰자 5개 해당되는 양이 계란 한 개랑 열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흰자찜을 해 드시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란 노른자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생오징어든 그 다음에 술안주는 많이 드시고 마른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뭐 버터구이 오징어 모든 오징어에는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제한하셔야 됩니다. 새우, 낙지, 홍합살, 껍데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왜 새우 껍질에는 또 키톤살이 많이 돼서 그게 또 콜레스테롤 낮춰준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 없어요. 그만큼 들어있는 양만큼 그 껍데기가 그걸 낮춰준다고 하는 게 아직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어쨌든 새우, 낙지, 껍데기 있는 홍합살 뭐 이런 거 다 줄이라고 합니다. 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이라고 딱 진단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식사요법을 하라고 우선 영양사한테 상담을 하거나 식사요법을 한 2달 정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달 뒤에 와서 피 검사를 해보고 그때도 수치가 안 떨어지면 다시 이제 약을 처방을 하시는데 제가 본 환자 중에서 80% 정도는요 이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2달 뒤에 다 약을 쓰시고요. 식사요법 하시는 20%는 약을 안 쓰시고 그냥 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콜레스테롤은 식습관에서만 정말 조절하셔도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이러신 분 계세요. 어떤 여자분이 강원도 분이셨어요. 연세는 제가 기억하기 65세셨는데 그분이 키가 153인데 몸무게가 82kg셨어요. 그분이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그분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주식이 감자신 거예요. 이분은요 콜레스테롤이 얼마 나온 285가 나왔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건 좀 살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저희 영양팀으로 이제 환자분을 보내셨는데 이제 이분 식습관이 맨날 이제 밥 드시고 주식에 감자 간식으로 감자 3개, 주식은 밥 안에도 감자 넣어 드시고. 제가 보니까 탄수화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한 끼 드시는 칼로리가 거의 한 800, 900인 거예요. 800, 900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간식으로 감자 3개를 드신 거예요. 300칼로리, 거의 한 끼 한 1200칼로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봤더니만요. 이분은요 살이 너무 찌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신 분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살을 빼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어떠신 분인지 아세요? 정말 빼짝 마르셨는데 그분도 여자분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언더웨이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체중이 미달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왜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냐 봤더니만요. 우리 몸에서는요. 내인성 콜레스테롤이 있고 외인성, 밖에서 오는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내가 많이 먹는 거. 계란 노른자 많이 먹고 새우 많이 먹고 오징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밖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내인성이라고 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우리 몸은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어서 하는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내 몸에 간에서 정상적인 사람 누구나 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정상적인 수치만 내야 되는데 간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간 대사에 이상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남들은 100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이분 한 300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간질환 치료를 먼저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달라요. 그런데 후인성으로 오는 그러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을 제한해야 되는 건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고요. 대부분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으신 분들 보면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 술 드시면서 안주로 오징어 많이 드시는 분들, 비만하신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새우 좋아하시고 낙지 좋아하시고 오징어 좋아하시고 제가 새우, 낙지, 오징어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제 먹지 말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2달만 참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약을 드시는 분들 보면 그 2달도 못 참으셔가지고 막 드셔가지고 나중에 2달 뒤에는 후회하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약을 먹게 됐다고.
근데 콜레스테롤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식사로만 조절을 하셔도. 예전에는요, 젊으신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200만 넘어가도 식사 조절을 하는데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220까지는 데드라인으로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220까지는 괜찮고 220 넘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식사 조절 다 하셔야 됩니다. 계란, 노른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노른자가 맛있기는 하는데요. 다른 사람 다 주셔야 됩니다. 그건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방을 다 나열을 해놨는데 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베이컨, 소세지, 뭐 치즈, 버터, 라면, 프림, 팜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적은 거는 과일, 채소, 껍질 벗긴 닭 요리, 저지방 우유, 뭐 이런 흰자, 계란 흰자 이런 건 다 적고요. 콜레스테롤 많은 거, 계란 노른자, 내장류. 어떤 거냐면 소간, 돼지간, 천엽, 허파 막 이런 거 있으시죠? 젓갈류, 명란젓, 창란젓, 동태알. 그래서요. 알탕 많이 드시는 분 있으시죠? 알탕 많이 드시는 분도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알탕. 예,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 그러니까 생선도요. 알 제거한 동태만 드신 거나 알을 제거한 생태 이런 것만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근데 또 알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알 또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콜레스테롤 높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한하시는 방법은 이제 뭐 닭껍질 제거하시고 고기의 기름기 제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콜레스테롤 많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드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요즘에 소곱창, 소간, 닭간 이런 거 드시는 분은 없고요. 요즘 또 그 닭발을 많이 드시죠. 닭발을요. 오들오들 닭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맛있죠? 맛있나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들오들 너무 맛있게 씹어 드시더라고요. 맛있으시나요? 예. 맛이 있나 보죠? 맛 없으세요? 네. 맛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 그것도 되게 맵지 않나요? 막 빨갛게 해가지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제가 아까 말씀 7칼로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속 없이 열량만 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어서 지금 제가 막 말해야 되는 에너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술은요, 진짜 몸에 화끈화끈 열만 나시죠? 아버님, 그쵸? 술 많이 드시면. 예. 요새 술 많이 드시는 분 계세요? 아버님 혹시 술 얼마나 드시나요? 많이 드시죠? 딱 보시면 알겠는데. 저기 혹시 어르신 술 많이 드세요? 예. 지금은 여자분들이 술 많이 먹어요. 남자들이 안 그렇던데. 남자들이 작은 거 여자들이 많이. 안 그렇던데. 남자분들 더 많이 드시는데. 아무리 여자분이 대통령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게. 예, 여자들이 다 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지금은 여기 여자분들 술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남자들 짬뽕 해. 아, 저기 분 많이 드신다고 막. 옆에서 막 많이 드신다고. 예. 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술 종류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뭐 독한 술 한 40도 되는 양주는 괜찮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살 빼려고 하시는 여자분들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그 젊은 20대 여자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다 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맥주 원인이.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저희 병원에 그 살 너무 많이 찌시는 분들을 위한 요즘에 왜 수술도 막 하잖아요. 위를 묶어버리고 막 위를 잘라버리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신 20대 여자분들을 좀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살이 많이 찌시는 이유가 뭐냐면 술안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술이 그만큼요. 자기는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술이에요. 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술은 또 그러니까 또 열량이 없다 보니까 술 먹으면서 다른 걸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량이 없다 보니까요. 그죠? 막 술안주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근데 술안주가 다 또 고칼로리에 보면. 과일이나 야채 말고는. 자, 그 다음에 섬유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야채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드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섬유소는요. 변비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변비 있으신 분?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변비 있으신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마자 그 찬 냉수 마시죠? 그것도 괜찮고요. 요즘에 변비 있으신 분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윌, 불가리스, 요플레 이런 거요.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 유산균 음료를 언제 드시는지 제가 봤더니만 그 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시, 11시, 저희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10시, 11시쯤 불가리스 드시고 한 3, 4시쯤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드세요? 이러면 이게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불가리스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유산균 음료를요, 변비의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그렇게 식사 사이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건 전혀 효과 없어요. 언제 먹어야 되냐면요, 장이 깨서 움직이려고 할 때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요, 아침에 벌컥벌컥 찬물 마시는 것처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불가리스 드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시면 돼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장이 깨서 움직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불가리스 먹고 가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변비가 심해요. 약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아침에 많이 하라 그러고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은요, 아침부터 불가리스 먹기가 좀 역겨워요. 빈속이기도 하고 못 먹거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언제 먹어야 되냐면요, 불가리스를요, 식사 사이사이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하시자마자 마지막 수저 놓자마자 바로 음식하고 섞게 같이 먹어주세요. 그러면요, 유산균 음료가 변비에 진짜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맨날 좀 매일 불가리스 한 개씩 먹는데도 왜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 못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먹는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섬유소 보충하시는 거고요. 뭐 불가리스나 윌이나 이런 걸 드셔도 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는 잡곡밥 많이 드시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면요, 정말 많이 변비가 개선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끼가 다 김치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요,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육류,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계란, 두부, 우유, 두유, 뭐 사골국물, 이런 단백질, 기본적인 우리가 기름을 제거한 살코기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잘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알고 계신 게 채식 위주, 버섯 위주의 식사로만 알고 계신데, 버섯이나 채소를 하더라도 계란을 좀 드시든지 두부를 좀 드시든지 콩을 드시든지 사골 국물을 드시든지 뭐 장조림을 드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단백질하고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보충이 돼야지만 되지, 야채만 드신다고 버섯만 드신다고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요, 좀 많이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늙어 보이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단백질 많이 안 드시는 분은요, 세포 재생력이 정말 떨어지세요. 진짜로. 그래서 두부라도 꼭 드셔야 돼요. 연두부를 꼭 드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비려서도 못 드시는 분 계세요. 냄새나서 올릴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마르시고 빼짝 마르시고 막 이런 여자분들 보면요, 저는 새끼 두부 먹으라고 그럽니다. 안 되면 밥에 콩이라도 좀 넣으시라고. 아니면 된장찌개에 두부라도 좀 넣으시라고. 그럼 그것도 단백질 보충하는 겁니다. 예. 절대 야채만, 버섯만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싱겁게 하시는 거, 김치 좀 줄이시고 누룽지 국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섬유소 야채 과일 많이 쓰시면 되고요. 소화 되시는 분에 한해서 잡곡밥 쓰시고, 소화 안 되시면 흰쌀하고 찹쌀 섞어서 찰밥 하셨다가 소화되시면 다시 잡곡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적게 드시라. 포화지방산 적게 드시고,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기름 이런 건 다 쓰셔도 되지만 그거조차도 양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강한 식사 관리는 뭐냐면요, 적당한 양을 짜지 않게, 그죠?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근데 꼭 골고루에 단백질을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기를 못 드시고 생선을 못 드시면 우유라도 드시면 됩니다. 우유가요, 먹어서요,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우유 먹어 설사하시는 분들은요, 우유를 혹시 이렇게 좀 데워 먹으면 괜찮으신 분도 있고요. 또 커피 우유나 바나나, 딸기 우유를 또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조차도 설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집에서 콩물 내린 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팔고 있는 우유나 두유가 다 설사하시는 분도 집에서 만드는 콩물 있잖아요. 콩국수 내면서 하는 콩물 있잖아요. 그걸 드시게 되면 설사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앞으로 5월달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나른해질 때요, 정말 단백질 보충 다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힘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요, 요새 한참 막 버섯 붐 불고 채소 붐이라 가지고요, 진짜 고기라고는 절대 안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딱 보면. 그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단백질 수치가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막 알부민 주사 맞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다 야채로만 하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습관이 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게 건강한 식사. 버섯도 좋지만 다른 것도 드시면서 또 꼭 버섯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제가 준비한 교육은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예, 그 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섬유소에서 아는 것이. 네. 설명해 주세요. 섬유소는요, 야채나 과일이나 잡곡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문제는 섬유소의 특징이 근데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될 수 있는 효소, 섬유소 자체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서요 대부분 대장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장이 좀 안 좋으신, 대장염 있으신 분들, 장에 염증 있으신 분들은요 또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섬유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섬유소는요 같은 무기질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는 않고 바로 장에서 가서 바로 찌꺼기로 대변으로 나와 버리는 음식입니다. 그 종류인데 그 특징은 장 운동은 활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을 흡수시켜 가지고 흡착시켜서 배설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당이 높으신 분들도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섬유소가 또 당을 흡착해 준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당도 내려주고 지방도 내려주고 하지만 우리 몸에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위장질환이 있거나 대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섬유소 너무 많은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야채를 전부 다 익혀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요, 양배추 생채, 오이 생채, 무 생채 이런 걸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위장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무조건 오이도 볶아주시고, 양배추도 쪄주시고, 양상추도 데쳐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야채를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박 볶아주시고 근대 나물처럼 데쳐서 주시게 되면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소화력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대부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생야채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섬유소 자체는 영양소가 없나요? 영양소 칼로리 자체는 없습니다. 예. 단지 그런 그 음식을 대사하는 데 기능만 할 뿐입니다. 예. 섬유소를 많이 먹고 살찌시는 분은 없어요. 예. 빈혈은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입니다. 근데요 단백질도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요 콩, 두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똑같은 양의 똑같은 100g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무슨 차이냐면요 흡수가 더 많이 됩니다. 아니 내가 먹어서 흡수가 돼야지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물성이나 식물성 틀린 게 뭐냐면요. 동물성이 훨씬 더 소화가, 내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요. 동물성은 한 80이 흡수가 되면요. 식물성은 6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빈혈 있으신 분들은요. 두부나 콩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피가 많이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보통인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여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빈혈 있으신 분은 꼭 하루에 빼먹지 말고 계란을 꼭 한 개씩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빈혈 있는 여자분들도 특징이 뭐냐면 밥 먹고 나서 바로 카페인을 먹어버려요. 그럼 이 카페인 자체가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요. 30분 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카페인을 먹게 되면 괜찮아요. 저도 습관이 뭐냐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먹어버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계란 먹고 고기 먹어도 이 철분 흡수가 늦어진다는, 조금 저하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드셔도 되지만 반드시 1시간 있다가 다 몸에서 철분이 흡수되고 나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야채 중에서는 철분이 많은 야채들이 이제 시금치가 있고요. 브로콜리 같은 게 있고 당근이 있고 막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깻잎도 괜찮고요. 뭐 들깻잎 같은 것도 괜찮고 다락깻잎 같은 것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참나무 이런 데도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빈혈 있으신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는 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근데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이러신 분들 보면 빈혈이 또 많아요. 보면. 네. 또 다른 분이 밖에 선생님이 포화지방산에 마가린하고 네. 버터하고 네. 버터, 소기름, 돼지기름. 네. 버터보다는 마가린이 그러니까 버터보다는 마가린이 좋아요. 버터보다는 마가린을 쓰시는 게 저는 좋아요. 알기는 마가린 자체가 그 식물성이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 유화제를 넣어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가린을 쓰시더라도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가린보다는 오히려 동물성 버터를 먹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아니요, 저희는 버터보다는 식물성인 다 마가린을 쓰라고 하고 마가린도 아까 말씀드린 게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마가린 자체도 양을 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버터를 좀 쓰고 마가린을 전혀 안 절대 먹거든요. 버터는 동물성이기 때문에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많이 보기에는 예, 저는 많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적정량을 써야 되는데
마가린보다는 버터가 낫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저는 이제 식물성 마가린을 많이 써야 되는 예,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마가린을 네, 썼는데 예, 또 어떤 예. 어디서 학자는 보셔, 그렇게 아, 이야기해서 그러셨어요. 버터를 또 바꿨거든요. 예. 마가린 그냥 많이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예. 네,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서 저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저는 키가 168입니다. 예. 근데 현재 체중이 59, 60 이렇게 적으시네요. 나갑니다. 예, 예. 네, 이런데 제가 보기에도 살이 너무 없어요. 예, 예. 남자는 좀 퉁퉁하게 그런데 근데 술 담배는 일절 안 하고 음식은 가리는 먹지 다 먹어요. 네, 아까 예. 말씀하셨죠? 닭고기 껍질, 예. 저 등심 그 심줄 예. 그런 거 더 좋아하죠, 맞아. 아, 예. 이렇게 그냥 갈지 않고 다 먹고 그래서 누가 이제 말하기에 야식을 먹으면은 살이 찌고 좋다. 그래서 9시 되면 꼭 저녁을 6시에 먹고 9시에 밤 9시 되면 저녁 먹는 거랑 똑같이 밥 한 공기에다 다 먹어요.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자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도 지금 12